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4회차 우리 필답형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다음 보기에 가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문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쓰시오. 자, 공기의 무게가 우리가 분자량으로 따졌을 때 29g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분자량을 가지고 무게를 계산해 보면 되겠죠. 산소 같은 경우는 32g, 암모니아 17g이죠. 이산화탄소 28g. 자, 이산화탄소 44, 아르곤 40, 수소 2, 질소 28. 그죠? 에틸렌도 28입니다. 자, 그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 우리가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온자 분자 가스를 쓰시오. 자, 이온자 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동핵 이온자 분자라고 해서 원자 핵이 같은, 즉 같은 원자 두 개로, 그죠? 같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산소는 O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되겠죠? 수소, 질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핵 원자 분자라고 해서 원자 핵이 다른, 즉 다른 원자 두 개가 있는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산화탄소, 그죠? 탄소와 뭡니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산소, 수소, 질소, 여기서 일산화탄소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타입니다. 정오표에 등록을 해놨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냄새로 알 수 있는 가스를 쓰시오. 냄새. 자, 암모니아와 에틸렌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뭐 확실하게 나는 것이고, 에틸렌의 경우 소량의 냄새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6대 온실가스 속하는 가스를 쓰시오. 6대 온실가스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죠? 그 다음에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렇게 해서 6개 가스, 6대 온실가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연생임에서 독성인 가스를 쓰시오. 자, 여기서는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되겠죠. 네.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는 조연성, 그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암모니아하고 일산화탄소는 두 가지 다 속하는 것이고, 일산화탄소는 뭡니까? 불연성이죠. 예, 그 다음에 아르곤, 뭐 수소는 가연성이고, 질소, 에틸렌 가연성이고, 뭐 불연성이고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거, 일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과 같은 최적 비율과 허용 농도를 갖는 독성가스를 혼합하였을 때 허용 농도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최적 비율로 50%, 10%, 40%의 가스, 세 가지 종류의 가스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허용 농도는 50%짜리는 25ppm, 10%짜리는 2.5ppm, 그 다음에 40%짜리는 이제 허용 농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독성이 아니다. 독성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비율과 우리가 몰 분율은 같은 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독성가스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합계 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그죠? 50%, 10%. 자, 요 공식은, 지금 보시는 요 공식은 우리가 혼합 독성가스의 허용 농도 산정식입니다. KGS 코드집에 있는 산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 식은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바로 숫자를 대입해서 이 공식만 작성을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ppm짜리 50%, 0.5가 되고요. 2.5ppm짜리 10%, 0.1. 그 다음에 전체 60%이기 때문에 0.6. 자, 이렇게 했을 때 허용 농도는 우리가 10ppm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천연가스를 액화를 시켜 LNG로 만드는 이유를 쓰시오. 우리가 천연가스,
NG 가스죠. 근데 LNG라는 거는 액화 천연가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액화. 액화를 왜 액화를 시키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액화를 시키게 됐을 경우에는 부피를 6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부피를 줄이면 저장이나 운반이 쉬워지기 때문에 액화를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대로 안 쓰셔도 돼요. 뭐 161도고 뭐 600분의 1 수준이고 뭐 이렇게까지 안 써도 기본적으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LNG로 만들면 그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이나 운반이 쉽게 하기 위해서 액화를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화시켜서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갈로에 알맞는 것을 쓰시오. 단, 같은 것을 쓰면 0점 처리가 된다. 이렇게 단수 조항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양극에서는 가기체가 나오고 음극에서는 나기체가 나온다. 물, H2O죠. 그러면은 뭡니까? 수소와 산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양극에서는 뭡니까? 산소, 산소가 발생을 하고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을 한다. 그죠? 요 내용으로 그냥 뭐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에 이음새 없는 용기의 특징을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이음새 없는 용기, 무게목 용기다. 그죠? 무게목 용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학가스, 압축가스 저장을 한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되겠죠?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죠? 고압을 견뎌야 된다. 그 다음에 내압에 의한 응력 분포가 균일하다. 그 다음에 용접 용기에 비해서 제작비가 비싸다. 두께가 균일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6번에 지하 매설, 도시가스 배관의 이온화 경향이 강한 금속을 정기적으로 연결하여 배관에 음극이 되도록 하는 전기방식법의 명칭을 쓰시오. 자, 우리 전기방식법 이런 데 공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희생양극법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배류법. 그 다음에 외부전원법.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배류법은 우리가 뭐 철길, 철로에 많이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외부전원법은 뭡니까?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형태죠. 그 다음에 희생양극법, 여기서 뭡니까? 이온화 경향이 강한 금속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 크고 전이가 낮은 금속, 특히 마그네슘, 그죠? 이런 우리가 양극 금속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극 금속이 뭡니까? 대신, 그죠? 희생을 한다. 즉, 대신 부식이 되게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기방식법의 종류가 있으면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특징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희생양극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아시틀렌은 폭발 범위가 넓어서 대단히 위험하다. 아시틀렌을 가열, 충격가했을 때 폭발하는 것을 무슨 폭발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우리가 아시틀렌은 폭발의 형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산화 폭발, 그 다음에 분해, 그 다음에 화학. 그죠? 산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소하고 혼합해서 점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산소하고 혼합해서 점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분해 폭발. 분해 폭발이 현재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열 충격, 그죠? 가압이나 충격에 의해서 탄소와, 그죠? 아시틀렌. 그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분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분리가 되면서, 분해가 되면서 우리가 폭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해 폭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합. 화합은 동이나 은, 수은, 자, 이런 물질들과 화합을 해서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합니다. 그죠? 폭발성 물질은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함으로써 폭발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화합 폭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산화, 분해, 화합 세 가지 중에서 현재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해 폭발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내용적 45리터 고가스 용기에 대해서 내압 시험을 하였다. 이 경우 30kg의 수압을 걸었을 때 용기의 용적이 45.05리터로 늘어났고 압력을 제거하여 대기압으로 하였더니 용기 용적은 45.004리터로 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항구 증가율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합격 여부를 판단하시오. 자, 항구 증가율 먼저 구하겠습니다. 항구 증가율은 전 증가량분의 항구 증가량입니다. 전체 증가량 45리터짜리가 압력을 가하니까 45.05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늘어나는 양이죠. 그죠? 여기서 이만큼 늘어났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압을 제거를 했더니 얘가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됐어요. 근데 45.004 요까지만 들어가요. 45가 안 되고 004, 0.004만큼 늘어난 상태로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 0.004는 뭡니까? 영구적으로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45까지 지금 못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식이 좀 잘못 써졌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항구 증가량은 45.004에서 45를 뺀 그러면은 0.004만큼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증가량은 45.05에서 45를 빼면 0.05만큼 늘어난 것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 여부를 물어보고 있는데 합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용기에 대한 내압 시험 시 항구 증가율이 10% 이하가 합격이 되는 기준이다. 그래서 지금 얘는 8%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이 지금 숫자가 이렇게 배열이 잘못됐으니까 요거 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에 가스의 연소성, 가스의 호환성을 판단하는 지수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웨버 지수죠. 웨버 지수. 웨버 지수는 우리가 발열량을 그때의 비중의 제곱근으로, 그죠? 루트, 가스 비중의 루트 값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웨버 지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 기구, 열기구에 대한 우리가 가스의 이별량 또는 가스의 연소성, 호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수치가 되는 그 값을 우리가 웨버 지수라고 한다. 자, 10번 문제. 습식 가스 계량기의 장점, 단점을 한 가지씩 쓰시오. 자, 장점은 유량이 정확하고 사용 중에 오차의 변동이 적다. 단점은 설치 면적이 크다. 사용 중 수위 조정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11번. 다음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 가스 시설 중 갈로 설비는 공급 압력이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하며 공급 가스 성분이 변동되어도 수용가에 일정한 열량을 공급하도록 갈로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자, 가스를 공급할 때 우리가 공급 압력이 자동으로 제어가 된다. 그러면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하는 거죠. 일정한 압력. 그죠? 일정한 원하는 압력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동으로 지으니까 하나의 압력으로 고정이 된 게 아니고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거 많이 쓰게 되면 좀 많이 보내주고 그죠? 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분이 변동이 되고 하더라도 일정한 열량이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냐? 우리가 가스홀더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공급 압력이 일정하다. 이거는 들으면 우리가 조정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정기는 요 압력만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죠? 조정 압력 공급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성분이 변동을 해도 일정하게 공급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스홀더는 우리가 일시 저장하는 저장 탱크죠.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하면서 이 가스가 들어오면서 뒤에 들어왔는 가스의 성분이 좀 바뀌더라도 안에 가고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일정하게 공급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스홀더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금속의 탄성이 변하는 것을 이용한 탄성식 압력계를 두 가지만 쓰시오. 탄성식 압력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부르동관식이 되겠습니다. 벨로즈, 다이어프램식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써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회차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